삼국지 72번째 에피소드. 서천을 공격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유비를 돕기 위해서 공명, 장비, 조자룡 이 세 사람이 세 갈래 길로 유비를 도우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가지고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위기는 내부를 똘똘 뭉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서천을 공격하다가 방통도 죽고 위기에 빠진 유비를 구하기 위해서 공명이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천으로 도와주러 가게 돼요. 근데 한꺼번에 5만 명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유비한테 가게 되는데, 장비가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쪽 길로 가고, 또 공명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한쪽 길, 또 조자룡이 또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한쪽 길로, 세 갈래 길로 유비를 도우러 가게 돼요. 세 군대 모두 가는 길마다 승승장구해가지고 유비한테 빨리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장비가 가는 길에는 백전노장, 나이는 좀 있지만 정말 괜찮은 어만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어만은 서천의 유장의 그 밑에 있는 장군으로서 명장이었어. 굉장히 충성심도 강하고 싸움도 잘 싸우고 이 리더십도 있는 어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어만은 장비와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고 굳게 성을 닫으면서 지키는 전략을 썼던 거야. 듣자 하니 장비가 성질이 괴팍하고 급해서 분명히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실수를 틈타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어만은 처음은 무조건 지켜라, 이런 전략으로 장비랑 싸우게 됐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만이 소식을 들었는데 장비가 이 성을 직접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밤에 야간을 틈타서 이 성을 빙 돌아서 오솔길로 우회해서 간다는 첩보를 입수한 거야. 그래서 어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밤중에 장비보다 먼저 가서 그 오솔길에 매복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밤이 되니까 장비의 군대가 오솔길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보니까 장비가 맨 앞에 서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고, 또 군대가 지나가다가 이제 식량을 실은 수레가 딱 나타나자마자 어만이 장비의 군대를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장비의 군대는 이 식량 수레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어만은 도망가는 장비의 군대를 따라서 양쪽으로 쫙 따라가게 되지. 그런데 그 찰나에 장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만의 매복병들을 무찌르고 어만 장군을 사로잡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장비가 머리를 쓴 거예요. 오솔길로 돌아간다는 가짜 소식을 흘리고 부하 중에 자기랑 장비랑 비슷한 사람을 장비처럼 분장을 시켜가지고 맨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가게 만들고, 진짜 장비는 어만이 매복하고 있는 그 뒤에서 매복을 또 하고 있었다. 우리가 장비는 좀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성격이 괴팍하고 그러지만 장비가 싸운 싸움을 보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 예를 들어서 장판교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뒤쪽에 매복 숨겨놓은 것처럼 소리를 질러서 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오솔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짜 소식을 펼쳐가지고 전쟁을 이긴다든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어만을 딱 붙잡고 나서 보니까 장비는 이 어만이 마음에 들었어. 형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싶었던 거야.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나이도 있지만 절대 젊은 사람들 앞에서 뒤지지 않고 부하를 잘 통솔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만을 풀어주고 술을 먹기 시작한 거야. 형님 동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유비군에 오세요. 유장은 따라갈 만한 리더가 안 됩니다. 유비군에 오면 저랑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장비가 막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만도 설득에 당해서 장비한테 설득당하고 유비 편에 서게 되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을 얻으려면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 목숨을 살려주고 정말 마음으로 다하니까 어만도 마음을 열고 장비의 편에 서게 된 거지. 이렇게 장비한테 마음을 준 어만 장군은 유비가 있는 데까지 45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만 장군의 휘하에 있던 성들이었어. 그러니까 어만이 항복을 하고
이 45개의 성들을 다 설득하는 거야. 내가 장비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당신들도 항복해라 라고 하니까 이 45개의 성들이 전부 다 장비한테 항복을 하고 문을 다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장비의 군대는 세 갈래 길로 갔던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유비한테 도착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비를 구해주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명하고 자룡도 잘 빠져나와가지고 세 갈래 갔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이제 유비는 관우는 형주에 남겨뒀지만 나머지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다 모여서 서천을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드디어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내부를 똘똘 뭉치게,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기도 하는 거야.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지.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사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인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분열이 많이 돼 있었어. 각 지역별로 막 나눠져가지고 일본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형태였는데, 이 싸움을 바깥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침략하자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모든 사람들 내부에 싸우지 않고 바깥에 적을 만들어가지고 내부를 똘똘 뭉치게 하고, 그래서 조선의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먹어버렸던 그거였던 거야. 대한민국한테는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내부에 분열이 있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똘똘 뭉치게 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이었던 거지. 혹시나 내부가 똘똘 뭉치지 않는 것 같다, 결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외부의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동의 적을 공격해서 내부를 똘똘 뭉치게 하는 게 필요해. 우선은 똘똘 뭉쳐라. 그리고 이 국난을 극복해내자라고 명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법이에요. 외부의 위기는 내부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법이다.